네, 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일본 은퇴 세대의 재무설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일본 금융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는 노령 세대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보다도 투자 성향이 더 적극적이 됐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이어서요,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준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국가였는데요. 네. 그에 걸맞는 은퇴 준비가 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연구와 조사 통계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노후에 그 현직 때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구가 상당한 다수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 은퇴자들은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네. 그 2011년 통계인데요. 60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빈곤율이라는 거는 그 같은 계층의 중간 소득자의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이제 60세 이상 노년층 9%인데 반해서 18세에서 64세 연령층은 14%, 18세 이하는 2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층대로 보면은 미국의 노년층들이 가장 이 빈부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평균적으로 풍요로운 상대적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사정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노인 빈곤율 지표,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는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예,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매우 사정이 안 좋은데요. 그 2012년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49%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9%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은 분들이 빈곤 상태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50대 분들은 이 빈곤율 지표가 12.8%로 뚝 떨어져요. 네. 그리고 40대는 10.5%. 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령층 때보다 그 65세 이상 노령층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빈곤한 그런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건 꼭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OECD 전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OECD 선진국 국가의 평균적인 노인 빈곤율이 13.5%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4배 정도가 더 되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노령층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노후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삶이 팍팍해진다고요. 네.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첫 번째 이유를 굳이 이제 들어본다라면은 워낙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단적인 예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국민연금이죠. 네. 그 공적연금의 출발이 늦었죠.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앞서서 먼저 한다고 했는데도 1988년에 도입이 됐었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시작했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좀 더 행보가 빨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뒤늦은 후회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그 이유로는 이게 70년대 이후로 80년대, 90년대까지 워낙 고성장을 구가했었고 우리 경제가 네. 장기적으로요. 그리고 또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하고 네.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고성장의 경제 이 체질을 거기서 안주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 나머지 사실은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했는데 네. 그 비근한 어떤 다른 예로 들면은 요즘 이제 그 프로야구에서 네. 그 유현진 미국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가 뭐 네. 대세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죠. 6회까지 잘 던지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7회부터는 이 대기 투수들 불펜진이 또 경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리 국내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네. 그 불펜진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는 적어도 지난 고성장 과정에서 6회까지는 잘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네. 7, 8, 9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불펜진이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도 노인의 현재 빈곤율 지표를 보면은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다. 안타까운 결과가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도 은퇴자들의 노후 준비가 처음부터 뭐 잘 되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독립한 다음부터 노후를 준비했던 나라는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고령화되고 노후 준비, 그러니까 은퇴 준비에 대한 그 불안감과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니까 서서히 준비를 해나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노인 빈곤율 지표를 보면은 네. 1966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인 빈곤율 지표가 30%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한 40년 이상 낮아지면서 지금의 그 수준 9%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그 템포보다는 약간 빨리빨리 여러 가지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걸 상태로 됐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의 현재의 은퇴자들은 그 이전 세대 은퇴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 미국의 노후 설계 상황 좀 어떤 점들이 가장 돋보이나요, 소장님? 그 가장 그 노후 보장 체계에서 기본적인 거는 결국 그 공적연금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개념의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이죠. 네. 그 40년대생 중에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연금으로 평생 자신의 소득의 70%를 계속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득 대체율 개념인데요. 네. 보통 이 은퇴 생활에 있어서 현역 때 소득의 70%를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은 똑같은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자체가 아예 그런 걸 보장해주는 수준까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소득 대체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 되면 30%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데는 결국은 우리는 도입이 늦었고 미국은 도입이 빠르면서도 35년에 도입을 했는데 1935년에. 네. 근데 그 뒤로도 50년대와 70년대 두 번에 걸쳐서 이 급여 수준을 굉장히 높이는 연금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이다 하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갔는데 네. 그 50년대, 70년대는 이걸 굉장히 끌어올리는 사회적 분위기여서 그때 많이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니까 지금
은퇴자들은 그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자산 중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데요. 네. 미국은 훨씬 낮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그 부동산 편중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거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항상. 네. 근데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미국 은퇴 예비자들의 그 주요 소득원 중에 중요한 측면이 주택인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편중되지 않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55세에서 64세에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자들이 80% 이상의 주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산 비중이 네. 그 본인의 가계 순자산 중에서 19%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그게 50% 정도까지 올라가고 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간값을 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추 통계로 나오는 거 보면 75%에서 8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집중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연금 준비도 좀 상당히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소장님? 예, 그렇죠. 일단 퇴직연금 제도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네. 그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보유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예비자들 55세에서 64세 되신 그 연령층 분들이 80%가 이 퇴직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계속 축적된 자산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소득 구간별로는 좀 퍼센테이지가 다르지만은 이 소득이 좀 낮다라고 하는 3만 불 정도의 소득을 우리로 치면은 3천만 원 이상 네. 되는 약간 넘는 그런 연봉이죠. 그분들도 50% 정도의 50%가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해 놓은 게 있고 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의 94%, 100%에 육박할 정도로 모두 다 한 퇴직연금 계좌는 다 갖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자기 총 은퇴 예비자들의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30% 정도를 퇴직연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 중간계층 기준으로요. 그래서 은퇴 소득원이 40%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 네. 그리고 25%는 퇴직연금, 그리고 22%는 주택, 나머지 한 11%가 기타 이제 금융자산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주 배분이 예. 잘 되어 있는 셈이죠. 예. 네. 미국 은퇴자들 노후 준비 상황을 알아보니까요. 우리 네. 사회 노후 준비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노후 준비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힌트나 팁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그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초미의 과제다라는 거죠. 어쨌든 노후 전 국민의 그리고 개인의 이 노후 생활, 은퇴 생활의 기초 자산은 기초 소득원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국민연금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그 지속적으로 불입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리고 불입 기간도 최대한 기간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여유가 있다라면은 수급 기간을 되도록이면 지연시키는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정부에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로는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보다 우리나라 은퇴 준비자들은 이 부동산 보유 비중을 해서 금융자산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건 70-80% 이상 되는 거는 이 현금 소득원이 없다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퇴직연금 자산을 축적해서 금융자산화 하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현격히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은퇴자산,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은퇴자산화 시키려면은 결국은 이 잦은 이직이나 이런 연봉제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그런 이 퇴직금 이거를 소진하지 않고 55세 이상 끝까지 그 계좌, 자기 계좌에 가지고 가는, 그래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해서 연금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저축 행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노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많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